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23살 박지혜입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요. 요즘 언니가 걱정되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언니에게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언니는 대학 진학 후에도 그 남자친구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6개월 전 언니 남자친구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언니는 한동안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언니가 좀 이상해졌어요. 언니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남자친구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현재 언니는 휴학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하루는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언니가 일기에 거기서 혼자 심심하지? 내가 곧 따라갈게.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현재 돌아가면서 언니를 지키고 있어요. 밝고 씩씩하던 언니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언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언니분이 진짜 걱정이 되시겠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언니분께서 충격이 많이 크셨나 보네요. 가족분들께서도 염려되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사연과 관련해서 최신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교육원 전문 강사 최신입니다. 오늘 사연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오늘 마인드 스케치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두 분 맞춰봐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사망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젊은 층인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교통사고? 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암이죠.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네네. 우리가 신체와 관련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사망 같은 이런 마음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특히 높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모임이 줄어든 탓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까지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이유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자살 원인 1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증, 또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고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명 개그우먼이 극단적인 선택의 소식이 또 들려졌고 또 아이돌 가수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베르테르 효과라고 즉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동적인 자살이 많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자 중에 10명 중 8명이 충동적인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경우 한 70% 정도가 유서나 이런 신변 정리 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큰 스트레스 요인이나 문제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진짜 안타깝네요. 요즘에는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텔레비나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이런 자살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 요즘은 자살이라는 이 소재가 너무 흔하게 노출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문제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극복하는 것보다도 어떤 선택을 막 강요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참 이런 미디어 시대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또 많은 시간을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잖아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학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막장 드라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극단적인 소재들을 가지고서는 또는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흥행한 혹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룬 드라마였죠. 네, 저도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재밌게 봐서 거의 끝에쯤에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한 부인이 그 바람을 피는 그 남편을 향해서 또는 그로 인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이런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바닷가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제가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살을 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비춰졌다면 이번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어떤 죽음을 그 준비하는 과정을 바다에서 뛰어드는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노출시키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마치 저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나에게도 어떤 자살이라는 선택지를 나에게 학습을 시키고 또 약간 강요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자살의 어떤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왕따같이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원인 아닐까요? 아무래도 뭐 사업 실패나 또 이렇게 투자 실패, 뭐 경제적 어려움,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뭐 사회 환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또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또 연애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고 또 앞선 그런 사례에서도 많은 상실감을 통해서 또 많은 우울증이라든가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고 또 이런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또 군대라든가 회사 같은 조직 사회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불거진 이런 왕따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워야 될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좀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렵다고만 해서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충동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가 경제적인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인 배경으로 실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잠도 잘 못 이루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또 계속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또 혼자 고립이 되면서 실제로 좀 자기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추측을 하고 또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가 아니라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내가 진짜 죽음이 어떤 최선의 선택이다, 또 죽으면 모든 것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이런 자살의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ROTC 동기 생활을 함께하고 각자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회로 다시 나와서 지내고 있는데 한 동기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사실 대학교 시절부터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몸도 정말 좋았고 항상 자신감도 넘치고 군대에서 그 어렵다는 특전사 장교로서 들어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해되지 않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까운데요.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챙겨주고 보살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여동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를 챙길 만큼 큰 관심도 있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많은 상실감과 실망감이 있었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생각이 깊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오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날에도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인데요. 우리 생각 가운데 80% 이상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면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마음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들이 드시나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또 그런 내 생각도 어떤 주변 환경이나 매체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네.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뜻은 이 생각이 원래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끌려다니면서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 마음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끌면서 점점 자살을 하게끔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는 생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씩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데요. 이런 자살을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에 빠지지 않게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상황과 또 이런 자살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두 분께서 계속해서 마인드 스케치를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의 흐름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사실 본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런 행복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본심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생각입니다. 자살은 100% 나쁜 생각에 걸린 결과인데요. 나를 해치려는 생각이 절대 나를 위하는 생각이 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나쁜 생각이지만 우리가 혼자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지금의 고통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될 것 같고 그것만이 내가 편해지는 길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요. 네. 근데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죽어야만 할 것 같고 죽어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또 비정상적인 생각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옳은 생각 또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겠다 하면서 의심을 해본다면 잘못된 것을 발견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하는 분들은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잘 분별해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옳은 생각 또는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의심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나 어떤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고 또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과 교류하면서 생각의 출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앞에 사례 주신 분의 언니도 이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이 나쁜 생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설사 자신이 그런 절망이나 또 어려움, 또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더라도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또 오늘과 같은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행복과 소망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힘, 더 큰 힘, 새로운 힘을 받아들이면 나쁜 생각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